1월 22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15% 상승한 2547.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6% 상승한 732.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우리로 아이윈플러스, 빛가전자, GNC에너지, 베셀, 캐리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하이트론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1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양자 컴퓨팅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어젯밤 미국의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IBM 퀀텀 아시아 태평양 사업부의 표창희 상무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2년에서 3년 안으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우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자 분야를 대규모 투자 대상인 3대 게임 체인저 사업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어요. 최 장관은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인 인공지능과 바이오, 그리고 양자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빛가전자는 언론을 통해 양방향 광전송 핵심 기술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해당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강한 관세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상됐었지만 현재까지는 정책의 강도가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적용하는 부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2월 1일자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젯밤 미국장이 상승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특히 엔비디아는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증권사들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인 블랙을 통해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공지능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가 밝힌 AI 인프라 투자는 오픈 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들 기업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1천억 달러의 초기 투자를 진행한 뒤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비상발전기 및 AI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네요. 이 중에서도 오킨스전자는 HBM의 수율 개선을 위한 스프링핀을 개발하여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해당 제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의 승인을 받아 대량 생산을 시작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킨스전자는 어제 장마감 직전 삼성전자와 66억 원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계약 규모는 오킨스전자의 최근 매출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태성은 김종학 대표가 언론을 통해 오는 2월 달에 복합동박 설비 대규모 계약이 유력하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1분기 안으로 중국 복합동박 업체 2곳과의 계약이 유력하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유리기판 장비 매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태성이 복합동박과 유리기판 설비를 생산하게 될 천안 신공장은 올해 7월 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PSK홀딩스는 작년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PSK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57,000원에서 74,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PSK홀딩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5,500원입니다. 다음은 3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어젯밤 미국의 주요 우주항공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자리를 통해 미국은 불을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선으로 성조기를 들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등 별을 향해서 우리의 운명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전해졌는데요. 국가우주위원회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폐지를 주장해온 기관으로 스페이스X 측은 그동안 우주위원회는 시간 낭비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2차 전지 테마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식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어제 2차 전지 및 전기차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법안으로 규정된 사항인 만큼 실제로 해당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중 일부는 소송에 걸리거나 공화당이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어요. TV금융투자도 리포트를 통해 행정명령으로 이미 입법된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그에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 속 트럼프 2기 정부로 인해 2차 전지 업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차 전지 및 전기차 기업들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번 제약 바이오 테마입니다. 올해 2월 21일부터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첨생법이라고 불리며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명확히 하여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첨생법이 시행된다면 신약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첨생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베셀은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된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베셀은 지난 10월 말 80%의 감자를 결정하면서 12월 20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한편 캐리와 평화홀딩스 그리고 코디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주로 묶이며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티웨이홀딩스가 상승했습니다.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소노그룹의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주주 제안을 전달하는 등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 속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입으며 티웨이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티웨이항공의 최대 주주는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으로 양사의 합산 지분율은 30% 수준인데요. 2대 주주인 대명소노시즈는 2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BHI는 IBK 투자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BHI에 대해 국내외 액화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의 건설 수요가 증가 중인 가운데 올해도 BHI의 수조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 내 액화 천연가스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수혜 기대감으로 작용된다고 밝혔어요. 이와 함께 BHI의 원자력 발전 보조기기 수주 물량에 대한 매출도 올 하반기부터 향후 3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BHI에 대한 목표 주가를 22,000원에서 23,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BHI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9,900원입니다. 그 밖에도 액화 천연가스 산업의 확장 기대감 속에서 피팅과 밸브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피팅은 배관의 방향을 바꾸거나 관의 직경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며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자화전자는 아이폰 및 갤럭시 부품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의 작년 4분기 중국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대부분의 아이폰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세원물산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의 대권 후보 1위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김문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은 관련주들의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세원물산은 김문수 장관의 고향인 경북 영천에 위치한 기업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김문수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세원물산은 어제 장마감 후에 투자경고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세원물산은 연속된 급등에 따라 오늘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은 2월 10일입니다. 이어서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주요 고객사인 아디다스가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디다스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9억 6,500만 유로를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5,700만 유로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전망치였던 53억 유로를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아디다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화성엔터프라이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작년 4분기 실적 기대감에 대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목표 주가를 12,000원으로 제시했고 NH투자증권은 13,000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화성엔터프라이즈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4,40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HD 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건설기계 및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국 각지에 노후화된 공항과 도로 등을 재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트럼프는 최근 LA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부분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LA 피해 지역의 재건 수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트럼프가 인공지능 인프라에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부분도 건설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HD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건설 및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진로봇을 비롯한 일부 로봇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감성교류 목적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마인드봇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로봇 전문 기업인 AI 마인드봇은 어제 오후 고려대에서 마인드봇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로봇을 선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마인드봇 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마인드봇의 국내 사업과 유통 부문은 AI 마인드봇이 맡게 되며 생산은 유진테크원에서 맡는다고 전해졌어요. 유진테크원은 유진로봇의 창업주인 신경철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업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유진로봇을 비롯한 일부 로봇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하이트론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재무 건전성과 바이오 신사업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입으면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이트론은 어제 장마감 후 상호 변경으로 인한 변경 상장 공시와 종속회사 엑시큐어의 라이선스 취득 및 타법인 주식 취득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엑시큐어는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 관련 라이센스 확보 목적으로 GPCR의 주식 600만 주를 23억 원에 신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금액은 자산 총액 대비 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취득 예정일은 1월 22일입니다. 취득 후 지분율은 100%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티웨이홀딩스, 2위는 하이트론,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티웨이항공,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대영포장,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대원전선,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모나용평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티웨이홀딩스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로, 2위는 대창솔루션, 3위는 와이팜, 4위는 폴라리스 AI, 5위는 우리기술, 6위는 한국첨단소재, 7위는 고영, 8위는 루미르, 9위는 BHI, 10위는 아이윈플러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로, 루미르, BHI, 아이윈플러스입니다. 우리로와 아이윈플러스는 양자암호 관련주, 루미르는 우주항공 관련주, BHI는 원전 및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한미반도체, 6위는 현대차, 7위는 일진전기, 8위는 LS일렉트릭, 9위는 이수페타시스,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BHI,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고영, 4위는 VT, 5위는 루미르, 6위는 삼천당제약, 7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8위는 한국첨단소재, 9위는 태상, 10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BHI, 루미르, 태상입니다. BHI는 원전 및 액화천연가스 관련주이며 루미르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태성은 PCB와 반도체 유리기판 장비, 그리고 2차전지 장비 관련주입니다.